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학의 마술사 차길령입니다. 자, 이번 겨울방학 때 수학 공부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이제 고민이 있는 학생들이 많으실 텐데 이 영상을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이렇게 공부해야 되겠구나 이런 감을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이 영상은요, 2020년도에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학생들을 위해서 준비된 영상입니다. 일단 중학교 수학이랑 고등학교 수학이랑 좀 뭐가 다르긴 다를 것 같은데 뭐가 다른지 간단하게 한번 짚어볼 건데, 일단은요, 양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차이 납니다. 중학교 수학은 한 요 정도 된다. 그럼 고등학교 수학은 이만큼이야. 요만큼 대 이만큼. 그러니까 양이 일단 엄청나게 많아요. 고등학교 수학이. 그리고 솔직히 중학교 수학은 좀 개념 적당하게 알고 문제 막 이렇게 좀 많이 풀면서 유형 좀 이렇게 같은 유형 반복해서 암기하거나 뭐 하여튼 그 반복해서 풀면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오는 게 중학교 수학이야. 하지만 고등학교 수학은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이제 깊은 사고력과 이 문제 해결력을 요하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유형을 어느 정도 외워가지고는 한계가 있어. 그리고 유형 자체가 너무 많아.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이랑 고등학교 2학년 수학이랑 또 이 레벨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이 여기잖아. 고등학교 2학년 수학은 이만큼 올라가고 고등학교 3학년 수학은 수능 대비까지 해야 되니까 또 저렇게 올라간다고. 엄청나게 올라간다고. 중학교 때 이렇게 착착착 올라갔다 팍. 야, 그러니까 중학교 스타일대로 공부하면 이제부터는 점수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중학교 때 멀쩡하게 수학 잘하다가 고등학교 올라와서 수포자 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선생님 얘기를 끝까지 듣고 그런 그 비극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선생님이 지금 딱 가르쳐주는 지침대로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진짜 해피하게 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2월 말까지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어느 정도 있냐. 선생님이 이제 오늘 이 영상을 촬영하는 날짜가 2019년 12월 12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너무 늦게 보면 안 되는데 막 2월 말에 보고 그러면 안 되잖아, 그지? 대략 며칠 정도 2월 말까지 남았냐면 1월 달이 대략 한 31일까지 있으니까 31일, 2월이 요번에 뭐 29일까지 있습니까? 한 60일 정도 있는데 뭐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31일 동안 매일 그냥 풀로 공부하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2월 말까지 실제로 여러분이 공부할 수 있는 날을 계산해 보면 한 65일 정도, 조금 적게 보면 한 60일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딱 2달 남았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2달 가지고 내년 1년을 버텨야 돼. 진짜. 왜냐면 내년에 학기가 딱 시작이 되면 여러분들이 정신이 없어요. 그냥 정신을 차려보면 내년에 고등학교 1학년 12월 말이 될 거라고. 정신없이 지나가요. 왜냐하면 중학교 때는 솔직히 학교 내신이 대학 입시에 반영이 안 됐잖아. 그러니까 한번 해먹어도 그 다음 시험 마음 잡고 공부해서 잘 보면 됐는데 처음으로 이제 태어나서 처음으로 고등학교에 올라가 보니까 첫 번째 중간고사부터 중간고사, 기말고사 내신 시험을 1년에 4번 보잖아. 그치? 그럼 4번 보고 나면 그거 대비하는 데만 해도 그냥 1년이 가버린다니까? 정신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학기 중에 뭔가 이렇게 깊이 있는 공부를 하는 게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2월 말까지 최대한 내년 준비를 거의 다 맞춰야 돼. 그죠? 자, 그럼 이제 수능 볼 때까지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미리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선생님 3년 남았겠지 뭘 36개월 아닐까요? 아니야. 22개월밖에 없습니다. 22개월. 선생님 왜요? 니네 생각해봐라. 고등학교 1학년 그냥 1월부터 할게. 1월부터 12월까지 12달. 여기도 12달. 고등학교 3학년 11월 달에 수능 보니까 11월 빼고 여기 10달. 그러면 12, 10 더하면 34개월이란 말이야. 선생님 34개월이니까 뭐 거의 뭐 3년이네 뭘. 아니라니까. 왜 아니냐면 내신 시험을 여러분들이 보는데 내신 시험 한 번당 한 달이 그냥 훅 날아가 버려. 하늘 훅 날아간다니까. 근데 내신 시험을 몇 번 보냐? 11번 봐요. 11번. 수능 전에. 고등학교 1학년 때 중간기말 4번,
고등학교 2학년 때 중간기말 4번,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때 중간기말,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중간고사까지 보고 수능을 보니까. 그러니까 총 11번의 내신 시험을 보기 때문에 수능 전에 11개월이 날라가요. 그렇죠? 그럼 아까 34개월에서 11개월을 빼니까 23이 나오지. 근데 내가 1을 또 뺄 거야. 그래서 총 22개월이라고. 선생님, 1을 왜 빼는데요? 고등학교 3학년 9월 되면 뭐가 있습니까? 가장 입시에서 중요한 수시가 있잖아, 수시. 그지? 한 5개 대학 정도 뭐 원서 쓰고 자기소개서 쓰고 뭐 논술 보고 뭐 이렇게 하면 한 달 또 훅 날아간다고.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1월부터 고등학교 3학년 10월까지 실제로 여러분들이 수능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22개월밖에 없다는 거야. 이 22개월도 어떤 기준이냐면 절대로 3년 동안에 방황하지 않고 슬럼프 없고 헤매지 않고 진짜 공부만 한 모범생 기준으로 22개월인데 나 그런 학생 본 적 없어요. 아무리 공부 잘하는 전교 1등, 반 1등도 고1, 고2, 고3을 보내다 보면 두 달 정도 로스는 있다고. 2달 정도는 그죠? 방황하는 기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몇 개월 있다고 보는 게 맞냐면 한 20개월 정도, 1년 8개월 정도 있다고 보는 게 맞다는 거야. 생각보다 시간이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선행의 법칙이 깨진다는 얘기는 선생님이 진짜 여러 강좌에서 여러 번 얘기했는데 한 번 더 정리를 해주면 어렸을 때 초등학교 6학년 때 중학교 1학년 거 선행한 사람 있지? 아니, 한 사람도 있다고 다 한 게 아니라 그 다음 중학교 1학년 때 중학교 2학년 거 선행하잖아, 그치? 공부하는 사람은. 그럼 중학교 2학년 때 중학교 3학년 거 선행했다? 또 중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을 선행했어. 여기까지는 좋아. 하지만 여기서 끝. 왜? 고등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 2학년 거 선행하기가 무진장 어렵다는 거예요. 왜 무진장 어렵습니까? 내신 시험을 1년 동안에 4번 보고 나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만 있습니까? 뭐 수행평가에 뭐 학교 행사에 이것저것 하다 보면 봉사활동에 하다 보면 그죠? 고등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 2학년 거 선행하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2학년 때 고등학교 3학년 선행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이랑 뭔가 이렇게 판이 바뀌고 구조가 바뀌고 뭔가 옛날에 했던 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개념을요, 중학교 스타일로 공부하면 안 돼. 중학교 때 이렇게 막 슬슬슬슬 이렇게 훌렁훌렁 넘어가잖아. 그치? 절대로 개념을 중학교 스타일로 하면 안 돼. 깊이 있게 해야 돼. 깊이 있게. 절대로 속성으로 하면 안 돼. 요번에 수능 본 학생들. 그죠? 요번에 이제 여러분들의 3년 선배겠네. 그지? 이 3년 선배들이 수능을 봤는데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랑 체계는 좀 다르지만 하여튼 시험을 2개 봤잖아요. 이제 가형, 나형 시험을 봤는데 가장 마지막 문제 30번 문항이 킬러 문항이라 그래서 진짜 막 오답률이 막 95%에서 97% 정도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야, 이거 수능 문제 진짜 어렵게 나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 그잖아. 오답률이 막 95% 이렇게 막 97% 이렇게 나오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 문항이 정말 킬러 문항이었냐? 진짜 수능에서 막 다 죽여버리는 그런 문항이었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개념 문제였어. 개념 문제. 그것도 막 무슨 그럼 선생님 엄청 심화 개념이었나요? 아니라니까. 근데 선생님 왜 그렇게 많이 틀린 거예요? 뭐 그걸 지금 얘기하기는 너무 길지만 요새는 학생들이 더 개념이 약해져 가고 있어요. 옛날 학생들에 비해서. 자, 이 방학 때는요. 무조건 개념이에요. 일단. 문제풀이는 학기 중에 해도 돼. 물론 뭐 조금씩 해놓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첫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거는 개념이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수학을 잘하고 싶잖아? 그러면 개념이 탄탄해야 돼. 선생님 그거 누가 모르나요? 근데 아는데 왜 공부는 그렇게 해? 그러니까 무슨 어디서 인터넷 강의 같은 걸 들을 때도 압축 강의 이런 거 들으면 안 돼 지금. 제대로 된 개념 강의를 들어야 된단 말이야. 니네 막 엄청나게 막 100층짜리 건물을 짓고 싶어. 그럼 제일 먼저 뭐 하는지 알잖아. 땅을 엄청나게 깊게 파는 거죠. 이 땅을 엄청나게 깊게 파는 게 그게 개념 공부라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수학의 이 진짜 고층 건물을 초고층 건물까지 지을 수 있는 그런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개념을 막 빨리 끝내가지고 막 이러려고 하지 말고
개념을 진짜 충분히 여러분들이 혼자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그래서 증명이 되게 중요해. 선생님 증명 다 해주거든. 증명을 선생님이 해주면 그걸 백지에다가 자기가 다시 해보기도 하고 어떤 애들이 이런 애들도 있어. 개념 강의를 들으면 그 기본 문제라는 게 있잖아. 기본 문제가 가장 기본적이 되는 개념 문제인데 이 기본 문제를 푸는데 선생님이 풀어주잖아. 인터넷 강의에서. 그지? 그러면 선생님 강의 듣고 자기는 그걸 안 풀어. 완전히 그냥 미쳐버리는 거죠. 그게 아니라 선생님 강의를 듣고 배웠어. 그거 좋다 이거야. 그러면 자기가 풀어봐야지 다시 자기 힘으로.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그 당연한 걸 학생들이 안 한다니까? 그냥 그 선생님이 풀어준 걸 정리해. 그러니까 성적이 안 오르죠.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자, 이제 뭐 미리 예고를 하지만 선생님이 지금 겨울방학 수학 공부법이기 때문에 커리큘럼에 대해서 이번 강좌에서 뭐 완전히 자세하게 얘기하진 않아.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대부분은 유튜브로 보게 될 텐데 유튜브 보면 밑에 이 더보기라는 게 있잖아. 그지? 이 더보기라는 거를 눌러보면 거기에 이제 커리큘럼으로 가는 링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링크를 타고 들어오면 선생님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이 커리큘럼을 정확하게 다 볼 수 있어요. 학년별로. 그리고 나는 이번 겨울방학 때 진짜 막 열심히 공부하고 싶은데 누가 날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나 누가 좀 도와주는 사람 없을까? 우리가 도와줄게. 그래서 다른 유튜브 영상에서도 봤겠지만 수학 선행 열공단이라고 지금 딱 예비고1만 모집하고 있어요. 예비고1만. 그래서 예비고1들은 이 링크를 타고 들어와서 신청을 하면 우리 연구원들 또 조교들이 여러분들의 학습 플랜을 이렇게 다 플래닝도 해주면서 정확하게 코칭을 해준단 말이야. 무료야. 그죠? 마음껏 신청해서 누리란 말이야. 이런 혜택들은. 하루에 선생님 수학을 몇 시간 공부해야 되나요? 하루에 최소한 3시간을 해야 돼. 선생님 3시간이요? 3시간을 해야 돼. 중학교 때처럼 하루에 뭐 1시간 정도 수학 공부를 해서 뭐 모범생 중학교 때는 그게 통했는지 모르겠지만 택도 없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3시간은 해야 돼. 4시간? 4시간까지 좋아. 그러니까 보통 선생님 인터넷 강의를 들으면 보통 50분에서 1시간 정도는 기본적으로 듣잖아. 그치? 뭐 제대로 배워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나면 2시간 정도는 혼자 충분히 다시 복습하고 개념도 써보고 텍스트도 개념도 읽어보고 기본 문제 풀고 유제 풀고 연습 문제 풀어보고 2시간은. 그죠? 1시간 인터넷 강의 듣고 혼자서 공부하는 시간 최소한 2시간. 그 다음에 뭐 혼자서 공부하는 시간 3시간? 더 좋지. 그래 하루에 한 4시간, 3, 4시간 정도는 에브리데이 해야 된다는 거야. 일주일에 뭐 2번? 안 돼. 매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매일. 자, 개념 진도는 어디까지 끝내야 되나요? 자, 예비고1 겨울방학이면요.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은 거는 고등학교 1학년 끝까지 한 번은 해야 돼. 한 번은. 한 번 한다고 물론 다 아는 거 아니라는 거 나도 아는데 그렇다고 막 날림으로 하라는 건 아니고 고등학교 1학년 처음부터 이 수학상 처음부터 끝까지 수학학 끝까지 이따가 이제 나오겠지만 한 번은 끝까지 다 해야 돼. 이걸 안 하잖아? 그럼 대단히 고생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중간고사랑 기말고사 사이는 대단히 짧아. 이건 중학교 때도 그랬잖아. 그지? 그러니까 당연히 기말고사 범위 끝까지 1학기 말하는 거야 지금. 3월 초에 다 끝내놓지 않으면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 사이에 뭔가 새로운 걸 배운다, 새로운 걸 공부한다, 말도 안 돼. 그죠? 중간고사 끝나고 기말고사 사이는 그냥 문제만 풀고 내신 여러 가지 이제 문제집들이 있잖아. 그죠? 그건 선생님 커리큘럼에 소개할 거니까 지금 소개하진 않겠지만 그런 걸 풀어보는데도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걸리는데 뭔가 새로운 걸 한다, 말도 안 돼. 그죠? 자,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는 수학상,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는 수학하를 배우는데 당연히 이번 겨울방학 때 수학하 끝까지 경우의 수까지 다 보고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요.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때는 수학원,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때는 수학2를 할 거고 이거는 그냥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학생들은 이게 다 공통이야. 그러니까 공통이라고 써 있잖아. 공통 과목. 그죠? 그리고 선생님 나중에는 그러면 뭐 선택 과목도 있다는데요. 나와요. 선택 과목이.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 이거는 선택 과목이야. 그래서 수능은 이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고 내신은 학교마다 달라. 그거는 자기 학교에 확인해야 돼.
그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예비 고1이기 때문에 지금 선택 과목에 대한 얘기를 뭐 깊게 하진 않을 거예요. 자, 다시 돌아가서 최소한 내가 만약에 뭐 최상위권도 있고 상위권도 있고 뭐 중상위권도 있고 중위권도 있고 중하위권도 있을 텐데 그냥 딱 중간 내가 중위권이다. 그런 학생들은 수학학 끝까지는 봐야 돼. 그럼 당연히 중상위권, 상위권, 최상위권은 당연히 다 완전 당연한 얘기고 내가 상위권이다. 수학 완까지는 해야죠. 내가 최상위권이다. 난 그래도 이제 뭐 스카이가 목표다. 그러면 수학 2까지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이 정도 하고 들어간다는 거죠. 자, 수학 모의고사 대비해야 되나요? 안 해도 됩니다. 지금. 선생님 누가 뭐 수학 모의고사 대비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안 해도 됩니다. 지금은 이 수학 모의고사 고등학교 2학년부터는 수학 모의고사 굉장히 중요해. 물론 시간이 내가 남고 막 진짜 최상위권이야. 그럼 하면 좋은데 보통 그 이하 뭐 상위권 포함해서 중상위권, 중위권 그 이하는 그냥 이번 겨울방학은 일단 개념에 집중해. 그 대신 개념을 제대로 해. 아주 깊게 들어가란 말이야. 그죠? 막 유형 문제집 지금 안 풀어도 되니까 깊게 들어가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수학은요. 선생님이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또 세븐에듀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선생님 믿어도 되나요? 선생님 인터넷 강의 듣고 대학 간 학생들이요. 한 50만 명 정도 돼요. 그리고 이제 뭐 아는 사람들 세븐에듀에 들어오면 이제 서울대 합격생들 뭐 동영상 촬영해가지고 이제 후기 올리잖아. 그치? 선생님이 진짜 확인한 것만 200명이 넘습니다. 서울대 간 학생들이 200명이 넘어요. 확인 안 된 학생들이 더 많을 거 아니에요. 훨씬. 그치? 그리고 뭐 연고대, 뭐 카이스트 포항공대까지 하면 뭐 진짜 한 2, 3천 명 정도 될 텐데 선생님이요. 그 수많은 학생들을 명문대 입학을 시킨 그죠? 정말 베테랑 중에 베테랑이야.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뭐 내신이든 수능이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수학 자료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요. 자, 선생님을 옆에서 돕는 이 12명의 수학 연구원들 또 수많은 조교들과 함께 우리가 정말 칼을 갈고 열심히 진짜 여러분들의 수학 성적 이 실력 향상을 위해서 노력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준비? 우린 거의 다 완강했어. 그죠? 선생님 한 명을 돕기 위해서 촬영 PD만 3명이야. 그죠? 선생님 밥만 먹고 촬영만 해. 뭐 밖에 나가보지도 못해. 근데 지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만 하면 우리는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나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어떤 대학을 목표로 하든 뭐 서울대학을 목표로 하든 뭐 카이스트를 목표로 하든 포항공대를 목표로 하든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중학교 때 내가 수학 공부를 안 했어. 내가 그렇게 뭐 잘하는 편이 아니야. 괜찮아. 딱 한 번의 기회가 와. 인생에서 딱 한 번의 기회가 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짜 중위권이었는데 상위권이나 최상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인생에 있어서 딱 한 번의 기회가 오는데 그게 바로 지금 이 순간이야. 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오는 동안에 그 시기에 한 번 성적이 뒤집혀. 그러니까 어떤 학생들 많이 봤냐면 중학교 3학년 때 내가 반에서 한 10등 정도 했어. 근데 갑자기 고등학교 1학년 첫 번째 중간고사에서 반 1등하고 막 전교 4등하고 그 다음에 성적이 계속 올라가지고 서울대 가고 이런 학생들 너무 많이 봤단 말이야. 한 번 뒤집히기 때문에 선생님 그 왜 뒤집히는 건가요? 이번 겨울방학 때 진짜 빡세게 진짜 이렇게 주요 과목 공부하잖아? 올라간다니까. 중학교 3학년 때 반 10등 정도 마지막 시험 반 10등 정도 하면 서울대, 포항공대, 카이스트 갈 수 있어요. 선생님이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선생님은 준비됐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부터 바로 지금부터 공부 시작합시다. 화이팅입니다.